원주 삼육초등학교 후문 굴다리입니다. 건너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4천만 원을 들여 이곳에 진입 차량을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확인하는 화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첫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주민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 4개 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삼육초 교통안전 시스템과 치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을 확정했고, 횡성구는 신청을 받아 선정된 지역 청소년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시행 3년 차인 올해 들어서도 아직 제대로 된 기금 사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월군과 평창군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특히 영월군은 지난해 사업 목적과 어긋나는 답례품 포장재 비용 지원을 기금 사업으로 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금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고향사랑 답례품 포장재 지원한다고 고향사랑 기금 기부하신 분들한테 보내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각 시군별로 한두 명의 담당자가 기부금 모집과 관리, 기금 사업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담하는 팀의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전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설정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기부금 유치에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경남 하동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기견 보호소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타 지역에선 특정 사업을 기부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도 추진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도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된다는 이점 때문에 2년 차 들어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첫 해 전국에서 650억 원 가량이었던 기부금이 지난해에는 80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제도를 시행했던 일본이 2008년 81억엔, 2009년 77억엔을 모금해 오히려 줄어든 것과는 반대입니다. 제도 시행 2년 차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제도 시행 2년 차의 징크스를 일본과 비교했을 때보다 일본보다는 잘 우리가 극복했다.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모금 규모가 절대 우리나라가 작은 게 아니다. 강원도 역시 2023년 52억 9,400만 원에서 지난해 69억 9,100만 원으로 32%가량이 늘었습니다. 2년간 총액은 122억 8,589만 5,500원. 월별로는 12월에만 59억 2,300만 원이 모여 전체 48.2%를 차지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들어갈 세액공제 자료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연말에 몰리는 걸로 추정됩니다. 지자체 인지도는 기부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이 이득을 봤습니다. 1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속초시를 비롯해 강릉과 평창, 춘천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기부금이 가장 적은 곳은 2억 원대에 그쳤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광지가 뚜렷하게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첫 해와 두 번째 해 증가액에서도 이런 경향이 엿보입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모금액이 17억 원가량 늘어난 가운데 속초가 3억 5,900만 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강릉이 2억 8,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시군 간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긴밀한 인근 지역에서 활발했습니다. 시군 간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건 원주 시민이 횡성군에 기부한 1,412건이었고 그 다음은 동해에서 삼척에 기부한 1,042건, 삼척에서 동해에 기부한 77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원주와 춘천, 강릉을 중심으로 주변 시군과 관계를 맺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 유명하거나 가깝거나 기부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의 30%를 온라인 답례품몰의 포인트로 바꿔주고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0만 원을 내면 3만 포인트를 받고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몰에서 포인트에 따라 원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만 원 기부자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 지자체들도 3만 포인트로 살 수 있는 물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원도에서 기부자들이 많이 선택한 답례품도 이 가격대에 몰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받은 물품은 속초의 유명업체 닭강정으로 모두 4,000건이 넘게 주문했습니다.
이 닭강정 역시 3만 포인트로 돼 있어 많은 기부자의 선택을 받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권에 속했던 답례품은 모두 3만 포인트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대부분 농특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춘천의 닭갈비, 횡성의 한우 정육 세트가 눈에 띄고 바다를 낀 동해에는 오징어를 선호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색이 있는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강릉이나 원주, 태백과 같이 고기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영월이나 홍천, 양구 등 군 지역에는 지역 화폐를 선호했는데 가장 많이 선택되지는 않았더라도 전 지역에서 대체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답례품이 지역 화폐였습니다. 지자체에게는 어떤 답례품을 내세우느냐도 앞으로의 모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답례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재정 격차를 줄이고 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지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는 주제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현재까지는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재정 자립도 하위 지자체가 상위 지자체보다, 인구 감소 지역이 비감소 지역보다 재정 수입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같은 강원도 내에서는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납니다. 강원도청까지 포함해 모금액 평균인 6억 4,600만 원보다 많이 모금한 9곳에는 재정 자립도 1위부터 3위, 5위와 7위 등 비교적 상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모금액이 가장 적었던 2개 시군은 공교롭게도 재정 자립도 또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그만큼 차이 나진 않습니다. 시군 규모와 관계없이 2명, 많으면 3명을 전담 직원으로 붙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인력 부담은 비슷합니다. 또 답례품 비용을 포함해 대부분 시군이 연간 1억에서 2억 원대를 사용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이 비슷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특정 시군 혹은 강원도로 기부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지 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만 모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좀 재정 상태나 인구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또 이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년 동안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1차 추가 경정까지는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막상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현금, 현물을 포함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어떤 건이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금 사업 공모전을 열었지만 뽑힌 곳은 없고 오는 1차 추경까지 6개 사업의 시민 기부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3개 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현재까지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할 사업이 있다고 답한 도내 지자체는 5곳뿐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던 곳까지 합치더라도 최소 9곳은 해본 게 없습니다. 사업 발굴의 어려움을 말하지만 기부금을 소학과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 전남 곡성을 비롯해 전남과 경남 등 지자체에서는 기금 사업을 한 해에 서너 개씩 진행하며 성과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당장 강원도와 30년째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도토리현도 모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답례품 활용과 사업 발굴 측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게를 답례품으로 제공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인 기금으로 어린이 미래기금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하고 지역의 전문가를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초빙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자에게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정확하고 꾸준하게 알리는 겁니다. 이 기부금이 실제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용처와 또 그 진척 상황과 또 그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기부자들에게 그들의 기부 효용을 제고하고 제도가 출발점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3년 차입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작은 사업에서 기부자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성과를 보일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